근데 선생님 제가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연세가 54년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벌써 이제 70 넘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탄력이 떨어져서 있는 상태라 네. 실이나 뭐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 그리고 또 미니 거상 이런 거 하시더라도 네.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피부의 탄력도가 있어요. 40대 탄력, 50대, 60대, 70대. 그럼 70대 그 자체 피부 탄력도는 스프링으로 말하면 쭉 늘어진 피부예요. 당겨놨을 때는 팽팽해.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늘어진 탄력의 피부는 그대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40대, 50대 한 것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덜 효과적인 느낌은 들어. 그러나 훨씬 더 젊어 보이기는 하죠. 70이면 저의 경우를 얘기 들으면 한 60대 같은 모습 뭐 이렇게는 보여요. 그러나 그게 40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피부의 탄력성 때문에. 그러려면 뭐냐, 특히 이제 얼굴을 당기게 되면 아가씨 때 또는 젊은 시절에 비해서 여기가 넓어져 버렸어, 이게. 아래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광대가 넓고 턱이 좁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이 이제 쳐져 내려오면 여기나 여기나 똑같이 둥그스름하니 변해가요,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지금 우리 어머니는 이 목에서도 세로 주름이 굉장히 심으세요. 점점점. 사진을 안 찍어봐서 모르시지만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만 봐서 그렇지 여기도 세로 주름이 이렇게 좀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려면 같이 이렇게 당겨줘야 돼. 쭉 당겨줘. 그리고 어머니 저쪽에 한번 봐보셔. 보면 우리 어머니가 입도 나오셨지만 약간 네. 턱이 짧아. 네. 근데 이 턱이 짧은 것에 의해서도 네. 더 빨리 쳐져요. 이 메리오네트 라인이 훨씬 더 빨리 주름이 깊어져. 왜? 턱이 짧은 사람들은 볼에 가서 빵빵한 네. 이런 그 살, 즉 말해서 아기 때 젖살이 항상 있어. 그러니까 그건 우리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에 지내시고서 느꼈을 거예요. 나 몸은 가름하고 그런데 볼은 항상 포동포동했다.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동포동한 거는 근본적으로는 얘가 이 앞턱에 좀 작은 앞턱 때문에 이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상 효과도 더 크게, 더 또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면 이 앞턱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모든 수술은 저도 이제 수술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치료 경과 과정을 알아요. 그러면 오래 하신 거예요? 제가 개업은 94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뭐 개업 기간으로는 엄청나게 여기서는 아니고 아니 뭐 옮겨왔죠. 네,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왔으니까 이쪽이가 병원에 평수가 크니까 이제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굉장히 객관적으로는 올바른 얘기예요. 그러면 스마트층 밑에 유지인대까지 다 수술 범위 규모와 크기가 넓으면 유지인대는 당연히 끊어져요. 우리가 쌍꺼풀 수술하면서 내가 지방이 좀 더 있다 그러면 약간 이 정도만 빼줘야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분은 지방을 빼서는 안 되겠다. 왜? 또 물어보잖아요. 부모님 옛날에 뭐 보면 여기 눈꺼풀 위에가 많이 꺼지셨던가요? 그러면 젊었을 때는 뭐 그렇게 꺼진 것은 없어 보이더라도 이건 유전적이니까 그대로 둬야겠다. 이거는 의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수술하는 환자한테 지방을 뭐 빼냐 마냐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유지인대가 뭐가 어떠니 뭐 이런 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스마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스마스도 이렇게 다 꿰매놓고 나서 스마스도 잘 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수술의 과정이 모든 단계별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다
그 촬영해서 그 기록으로 남겼다가 우리 어머니가 수술 받으시고 나면 그 뭐 카톡이든 메시지든 다 남겨서 담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수술을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료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유지인대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수술이 이 정도 범위가 되면은 아 뭐 유지인대도 당연히 끊었겠다. 아 스마스를 이렇게 이 정도 크게 했네. 뭐 이런 것이 다 목의 근육까지 이렇게 했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이쪽은 더 당겼어요. 이쪽은 덜 당겼어요. 그런다면 당기기 전에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 펜으로. 그러면 펜으로 표시를 해갖고 여기다가 묶었잖아요. 그러면 반대쪽도 여기다 묶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겨서 드리면 선생님 저는 여기가 더 처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는 해서는 못해. 결국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가야 돼. 마치 벽에다가 이 도배지를 벽지를 바르는 것 같아. 좀 바르다 말면 위에는 결이 생겨서 붙여지거나 아니면 위에는 떠 있거나 그래. 그러면 위에까지 쫙 붙여서 천장이 닿는 곳에서 딱 잘라내야 막끔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거상을 한다? 저는 그 부분적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부분도 효과가 떨어지거나 별로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게 너무 구수해요. 아니, 하여튼, 그래요. 예. 구수해요. 예. 그래서 항상 수술은 내용이 객관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수술 내용을 증빙, 이렇게 펼쳐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칼기가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수술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잘 안 생겨. 근데 정상적인 귀도 늘어지잖아요. 네네. 늘어지잖아요. 왜? 피부가 노화 현상하면. 그러면서 정상적인 귀도 밑으로 당겨가면서 약간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술하면서 귓볼의 위치, 각도를 좀 더 바꿔놓으면은 네네. 그런 현상을 훨씬 덜 오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막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유튜브를 막 봤는데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그거는 이제 저희 병원처럼 이렇게 간판에서도 설재윤 성형외과 의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정의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들 일반 다른 성형과를 전문으로 안 하신 선생님들은 설재윤 의원 진료 과목 설재윤이야. 아니 성형외과예요. 그걸로 구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걸리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그것도 또 의사가 신고를 해. 그러니까 걸리는 건데 왜냐하면 전문 과목을 표방했다고 해서 전문의를 쉽게 말하면 사칭을 근데도 그렇게 막 잘 된다고 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사람도 너무 그런 데는 어떤 데냐. 첫째 데려다 주는데 데리고 가서 하는데 그러면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싸게 해서는 안 가. 안 따라가. 안 비싸게 해서는. 싸니까 같이 가보자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수술을 제대로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해가지고 대부분 망가져. 그런 데가 대부분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 데가 많고, 두 번째로는 이벤트 한다는 거. 막 싸게 한다, 뭐 한다, 막 그러잖아요. 병원이 제대로 되면 이벤트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뭘 이벤트를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수술의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까지 쭉 지켜본 바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이 이제 제가 설명도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수술
그 환자를, 그 병원들을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여러 군데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터넷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그러면은 뭐 10군데에서 봤어? 그 다음에 2군데, 1군데 이렇게 추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한 군데는 내가 하려고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이죠. 그러면 그 의사한테 맡겨야 돼. 뭘 별로 아는 것은 없으면서 자꾸 여기서 들은 기동량 갖고 저기서 기동량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제일 좋은 말은 뭐냐? 내가 의학상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진짜 믿고 맡길 테니까 잘 해주세요. 이것이 제일 좋은 상담이에요. 이렇게 된 게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작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현재 생겼다는 게 중요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동네를 성형외과가 집 앞에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작년 1월 달에. 그랬더니 저보고 효과가 없다고 하지 말라고. 그거는 물론 이제 여기에 깊은 발자는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난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간접적으로 펴져요. 간접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여기서부터 제가 하는 수술로는 여기서부터 요 손가락 사이는 수술 부위가 아니에요. 바깥에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리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2마디는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하거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성형외과를 왔는데 저렇게 효과가 없다고 하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 또 한 가지 수술을 그러니까 상담하는 의사의 층도 달라요. 그 의사의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도 거기서 여기로 오셨을 때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졌으니까 오셨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죠.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냐면 성형외과 의사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상담을 해. 내 능력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정도 수술은 의사의 방법은 위험하다. 그런 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적당하냐 하시지 뭘 또 이렇게 하실라냐 그래. 근데 수술을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건 아니죠.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술 결과고 내가 그런 것은 잘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형외과는 제가 가만히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자기 상담 내용이 결정돼. 그렇죠. 남이 뭐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좋으면은 근데 수술 규모가 좀 더 크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위험하니까 이렇게 말해. 그러면 실제로 위험하게 하는 수술 의사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 수술은 위험이라는 건 뭐가 위험이냐면요. 수술 중에 출혈이 위험한 거예요. 선생님, 피통을 낀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 피통을 낀다는 거는 결국은 상처 안에 피가 고일 수 있어서도 빠져나가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상처 안에는 항상 삼출액이 고여요. 진물 같은 게. 그런 게 빠져나오면 아무래도 좀 회복이 좀 빠르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통증도 좀 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피통을 사용하는 목적이 출혈 때문에 그런다고는 개념이 달라야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으로는 피통 안 달아요. 네. 출혈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는 안 달고 예를 들어서 내가 2주 만에 내가 외국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삼출액 같은 게 고이면 그 자리가 약간 울퉁불퉁해요. 그 뻣뻣한 게 더 심하게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뽑아내주면 훨씬 덜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외국 안 가도 피통 차는 게 낫겠네요. 울퉁불퉁해지는 걸.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를 10명이면 3명 정도에서는 해드렸어요. 그런 목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해도 되고 그랬으니까. 또 뭐 질문 있으세요? 너무 자세히 있는. 아니, 선생님 그거 봤으니까 유튜브를.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이거를 뭐냐면 수술하기 전에 얼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술 후에
19일째 얼굴이에요. 이것은 눈 밑에 수술했잖아요. 이거는 5일째야. 그러니까 수술 후 2주째 눈 밑에 수술을 한 거예요. 하안검 성형을. 아, 이거부터 하고 여기는 나중에 한 거예요? 네, 하안검. 이제 전체를 거상을 하고, 왜냐면 전체를 거상을 하고 나면 살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눈 밑에가 살이 이렇게 밀려갖고 플룩하잖아요. 그 플룩한 것이 있으면, 이런 데는 붓기가 있어도 슬림한데, 여기는 살이 밀려가지고 있으니까 퉁퉁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자르고 2주째 제가 여기를 피부 그 하안검을 당겨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술 5일째 하안검은.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은 수술 19일째예요. 2주째 이걸 했으니까. 며칠째부터 다닐 수가 있어요? 요 보면 2주만 돼도 이러잖아요. 바깥에 다닐 수 있는 게, 그러니까 2주 전에는 못 아, 그게 아니고 한 1주 정도 되셨을 때는 오셔요. 그때는 씨를 한 3분의 2를 뽑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뽑고 난 다음에 밖에 다녀야 돼요, 외출은? 아니요. 1주째도 거의 다 뽑아요, 이런데. 네. 다만 이제 뭐냐면 좀 아무래도 이런 데가 좀 뭐 피딱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비니 모자라든가 이렇게 니트 모자 같은 거 쓰시거나 그러면 되죠. 외출하는 데는. 그리고 이제 요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데가 다를 거예요. 눈꼬리나 이런 데. 그잖아요. 그죠? 이런 데. 그 다음에 목 밑에 보면 이런 주름이 있잖아요. 주름이 없어지잖아요. 연세는 어느 정도? 제가 그 사람마다 다 기억 못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지금 여기 상담을 드렸지만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몰라요.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왜냐면 전 나이가 먹어가지고 효과가 그게 아니에요. 70대도 많으세요. 제 환자의 일반적인 분포가 60대, 70대예요. 가장 최근에는 75세 하셨고 작년에는 78세 어르신 했어요. 그런데 다 뭐 수면 마취로 하니까 그다지 크게 뭐 마취 갖고는 부담 안 가지고. 전신하는 거, 전신 마취. 수면 마취. 그럼 제가 아는 거예요? 하는 거를? 수면을 한다 해서 완전히는 안 재워요, 저는. 항상 꿈을 꾸는 정도의 수면을 해요. 그래서 수면 중에 간혹 가다 꿈을 꾸다가 바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귓속말로 어머니 수술 잘하고 있으니까 편안히 계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우이 내시경 할 때처럼 수면 내시경, 수면 마취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뇌 수술을 할 때도 머리 여기 그 뼈 이렇게 들어놓고 할 때도 자 발가락 깜빡깜빡 해보세요. 막 그렇게 하면 돼요. 완전히 재우는 게 아니라 통증은 못 느끼고 그 다음에 잠을 자기 때문에 그냥 비몽사몽인 거예요. 선생님은 혼자 하세요? 수술을 혼자 해야죠. 아니 여기 선생님은 혼자 하세요? 네. 걱정이네. 여기까지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아니, 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안 하더라도 내가, 이게 포동포동한 이런 젊었을 때 젖살 같은 느낌은, 그래서 지금도 다른 데는 살이 빠졌는데도 여기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지방이 뭐 처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지방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젖살 같이 보인다. 그럼 이게 지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요. 한 5, 6년 전에 여기다 필러를 한 번 맞았어요. 피부과에서. 그런데 그걸 맞고 나서 약간 여기가 더 불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러나 뭐를 집어넣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흘러내려가서 뭉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거를 다 저긴가요? 제거하고 하나요? 그 필러는 주사를 놓으면 녹아요. 그리고 지방은 그거는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 선생님 제가 거기서 상담할 때 여기 지방을 다
빼고 한다고 무슨 지방 빼는 값 따로 받아야 된다고 그게 아니습니다. 이런 데서 지방을 빼잖아요. 그러면 바깥에다 조그마한 구멍을 넣고 여기다가 그 깊숙한 그 지방 흡입 막대기를 해서 빨아내면 음압에 의해서 빨리거든요. 네. 근데 제대로 뽑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밑에 있는 스마스가 다 손상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을 했는데 어느 병원에서 아까 여기에 해봐야 효과도 없다 그랬던 병원. 네. 또 그거는 그 병원의 수준이야. 네. 또 여기서 지방을 뽑아내면서 하겠다. 그거는 지방 흡입으로 인해서 스마스가 얼마만큼 손상이 온다는 걸 모르는 병원. 결국은 그 병원은 그 거상을 하더라도 스마스 방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본 적이 없던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들어봐도 우리는 그 병원이 어느 정도 수술한다는 걸 판단을 해요. 선생님, 제 친구들이 저보고 가서 해보라고 막 그러는 거 다들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다들. 처음에 그 쌍꺼풀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술이 쌍꺼풀이니까 뭐 간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쌍꺼풀이 이상해 봐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성형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내가 이제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할 때 의사를 선택이 가장 중요한데 선택이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최고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했던 수술 내용 모든 거를 다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남겨서 이렇게 환자한테 제공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작년에 거기서 이렇게 효과 없다 그래서 포기했다가 제가 더 나이 먹으면 더 나중에 더 이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나이 먹으면 더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런 걸 생각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쌍꺼풀을 해. 그러면 나중에 눈이 처졌을 때를 생각해서 좀 쌍꺼풀 크게 해라. 그러면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배기 싫다가 좋은 시절에는 그렇게 배기 싫다가 늙어가지고 이제 별로 힘없을 때, 뭐 활동력이 떨어졌을 때 눈이 처져 내려와서 그나마도 자연스럽게 조금 볼만하게 덮어준들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젊은 시기에 좀 더 네. 젊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네. 했다가 나이 드셨을 때 네. 이런 걸 생각해야지. 어떤 네. 분들은 더 나이 먹어가지고 네. 뭐 또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지나면은 더 보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보다는 어차피 할 거면 하는 게 낫겠다. 빨리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그런 생각을 한다. 네. 그러면 저는 이거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하고. 네, 근데 이 여기서 어금니 붙이고 뭐냐면 아래 턱이 작아요. 전체적으로 소악증 아래 턱이 작아. 그래서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에 대해서 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거상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에 있어서 가장 1번은 거상.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2번은 뼈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뼈 하고 나면 뭐 아프거나 통증이 나거나. 오히려 뼈는 안 아픈 거예요. 선생님 뼈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다 뭘 집어넣어서 늘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앞으로 약간 전진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있어요? 그거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연세 드셨어도 그걸 많이 해요. 그러면 입이 조금 덜 나와 보이나요? 그렇죠. 근데 입이 나온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입이 나온 부분은 살아있지만 여기 이분을 보시면 다르잖아요. 빵빵한 느낌도 네,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빵빵한 느낌도 훨씬 확 줄어들고 이게 뭐냐면 턱이 작으니까 살이 막 밀려와갖고 그래. 아, 저 사람이 턱한 거예요? 네, 앞턱 끝을 했잖아요. 여기서 본 거 다르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번이 거상.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거상? 네.
전체로. 여기는 안 하고. 그걸 해야 돼. 거상을 하게 되면 네. 보여지는 것이 지금 옷을 입으면 여기서부터 다 보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돼야 가장 효과가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얼굴이 예를 들어서 10 다 쳐졌어. 근데 이런데 올리니까 쳐진 게 2밖에 안 돼. 근데 여기는 10이 그대로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마가 눌려 보여요. 아니면은 여기 거상하고 나면 머리가 아프다고 막.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사람의 말하는 표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 아프다고 하면 그거 누가 하겠어요? 선생님 여기 입원실 있어요? 예. 하루는 계셨다가요. 그거는 입원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치료받으러 다시 아침에 오기가 불편하니까 차라리 뭐 여기서 하룻밤 계셨다 간다는 쉽게 말하면 그냥 스테이 개념, 그냥 여관 개념 하룻밤 주무시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한 10시경에 시작하면은 2시 한 반 정도에 끝나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수술 범위가 여기에 내시경과 여기 그 다음에 목에서는 여기 쇄골 있죠. 뼈에서 손매듭 하나 밑에까지 와요. 그 다음에 절개는 뭐냐면 뒤통수 있잖아요. 여기 머리 속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일반적으로는 거상에 비해서 박리 범위가 엄청나게 크고 넓어요.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정도의 시간을 걸린다면 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착 이렇게 해가는 거지. 이것만 올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안 되죠. 그냥 붙어있는데 여기 당겨가는 건 이런 거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는 여기만 올리면 여기 그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거상이라니까. 여기만 좀 잘라가지고 이래갖고는 여기 효과도 오래 유지 못하고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제대로 거상을 스마스층까지 하면은 이게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니까요. 여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부분 거상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커져야만이 목에서 근육도 당기고 목에 붙어있는 근육과 스마스가 같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같이 당겨줘야 돼. 스마스만 여기만 이렇게 똥 잘라가지고 하면 효과도 떨어져요. 선생님은 이 수술을 아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거의 이런 수술만 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얼굴 뼈도 하고 그래요. 얼굴에 붙어있는 건 다 해요.